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분들이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 바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 월 250만원, 300만원 받으면서도 1년 뒤에 정확히 3천만원을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안 쓰고 아껴서 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경제적 하드웨어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작업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1년 뒤에 남들 할부금 갚느라 허덕일 때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이나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압도적인 종잣돈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장담하건대 이 영상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될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런 고급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왜 1년에 3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집착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파헤쳐 볼게요. 사실 1년에 3천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무려 250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평균 월급이 200만 원 중반대인 걸 감안하면 이건 거의 숨도 쉬지 말고 모으라는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하지만 왜 다들 3천만 원을 강조할까요? 경제학적으로 3천만 원은 자본이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임계점이기 때문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있을 때는 돈이 불어나는 게 안 보이지만 3천만 원이 모이는 순간부터는 복리의 마법이 눈에 보이게 체감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막막함 사실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돈 모으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저축을 쓰고 남은 돈을 저금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돈은 먼저 떼어놓고 남은 걸로 생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전략의 제1법칙이자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개념입니다. 흔히들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연봉이 낮아서 돈을 못 모으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연봉 5천 받는 사람도 잔고가 0원인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소비의 관성 때문이에요. 월급이 오르면 내 생활 수준도 같이 올려버리거든요.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역행할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단계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도 불가능해 보이던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현실로 만드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숴버려야 할 벽은 바로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 있는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당장 즐기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만원짜리 배달 음식이 여러분의 미래 3천만 원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해요.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1년만 버티면 남들 10년 걸릴 길을 1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고정비 학살부터 시작해 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진짜 받아적을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매달 무심코 내고 있는 통신비 보험료 그리고 월세까지 전부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어버릴 거거든요. 자, 이제 진짜 실전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그 돈들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주범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정비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정비야말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도려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큰 덩어리인 주거비부터 살펴볼까요? 사회초년생이라면 월세로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나가고 있을 텐데 1년이면 이게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해요. 이 돈을 다 내고 어떻게 3천만원을 모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 지원 정책을 미친 듯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일명 중기청 대출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걸 활용하면 보증금의 80%에서 100%까지 연 1%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월세로 나갈 50만 원이 이자 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45만 원을 버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죠. 만약 조건이 안 된다면 청년 월세 지원 제도라도 무조건 신청해서 단돈 20만 원이라도 아껴야 해요. 이런 거 귀찮아서 안 하는 순간 여러분의 3천만 원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통신비예요. 지금 혹시 대형 통신사 쓰면서 무제한 요금제라고 8만원, 9만원씩 내고 계신가요? 이거 정말 돈 버리는 짓이거든요. 당장 알뜰폰으로 갈아타세요. 요즘은 2만원대면 데이터 무제한의 통화까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요금제가 널려 있습니다. 기존 통신사 멤버십 혜택 때문에 못 바꾼다고요? 편의점 10% 할인받으려고 매달 6만원을 더 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산수가 안 맞는 거예요. 알뜰폰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연간 7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도 점검해봐야 해요.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이라고 매달 10만원, 20만원씩 나가는 분들 많은데 사회초년생에게는 실손보험 하나면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특약 다 제거하고 다이어트하면 여기서도 매달 10만원은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월급 230만 원을 받으면서도 서울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 고정비 학사를 통해 한 달 고정 지출을 20만 원 아래로 낮췄어요. 월세 지원받고 알뜰폰 쓰고 보험 리모델링 하니까 가능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나가는 구멍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비에서만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세이브하면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700만 원이나 앞서서 1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고정비를 잡았으면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매일매일 우리 지갑을 털어가는 변동비인데요. 특히 식비와 교통비, 이 녀석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1년 뒤 잔고가 2천만 원이 될지 3천만 원이 될지 결정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실제로 식비를 10만 원대로 줄이면서도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충격적인 노하우를 전부 공개할게요. 고정비를 다 썰어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우리를 유혹하는 변동비와 싸울 시간이에요. 사실 변동비는 미세먼지 같은 녀석들이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내 폐가 아니라 내 통장을 꽉 막아버리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식비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점심 사 먹고 저녁에 피곤하다고 배달 음식 시키면 하루에 3만 원 쓰는 거 우습죠. 이걸 한 달로 계산하면 90만 원이에요. 사회초년생이 3천만 원을 모으려면 이 식비를 반드시 15만 원 이하로 묶어버려야 합니다. 에이, 어떻게 사람이 1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 마법 같은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부터 깨부숴야 해요. 건강하게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 그거 진짜 핑계거든요. 오히려 밖에서 사 먹는 자극적인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통장을 동시에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건강식은 원재료를 사서 직접 해먹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냉장고 파먹기와 도시락입니다. 제가 실제로 코칭했던 한 사회초년생분은 편의점 도시락이랑 배달 음식을 끊고 주말에 일주일치 밑반찬을 한꺼번에 만드는 밀프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아 죽으려고 했지만 딱 한 달 뒤에 식비가 8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 보고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68만 원을 그냥 번 거죠. 이분은 그 돈으로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지금은 저축의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대형 마트 대신 동네 식자재 마트나 시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대형 마트는 묶음 판매가 많아서 자취생에게는 오히려 과소비를 유도하거든요. 두 번째는 일주일 식단표를 짜고 장보기 리스트 외에는 절대로 사지 않는 겁니다. 마트 가기 전에는 무조건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가세요. 배고플 때 장 보면 나도 모르게 카트에 만두며 과자며 다 집어넣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외식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만남?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1년 안에 3천만 원을 모으기로 결심했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가성비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홈파티를 하거나 각자 음식을 가져오는 포트럭 파티를 제안해보세요. 진짜 내 사람들은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해 줄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법하죠. 그럼 교통비는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은 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교통비는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영역 같지만 여기서도 돈을 캘 수 있습니다. 당장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 같은 대중교통 환급카드를 발급받으세요. 한 달에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출퇴근 거리가 가깝다면 따릉이나 걷기를 활용해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비와 교통비를 꽉 잡으면 이제 여러분의 통장에는 매달 놀라운 액수가 찍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1년 3천만 원이라는 고지에 도달하기에 조금 숨이 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가진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법, 즉 본업 외에 추가 수익을 창출해서 저축 속도를 2배로 올리는 치트키를 공개할 거예요.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아끼는 건 거의 마스터 단계에 오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3천만 원이라는 고지는 단순히 안 쓰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모으려면 월급 외에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든데 부업을 언제 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단한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투리 시간과 집안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먼저 부업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볼게요. 부업이라고 하면 유튜브를 하거나 코딩을 배우거나 뭔가 거창한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시작을 못하는 이유예요.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합니다. 그게 바로 당근마켓이에요. 지금 당장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안 쓰는 전자제품 다 돈입니다. 저랑 상담했던 한 사회초년생분은 집 정리만 해서 첫 달에 80만 원을 벌었어요. 이건 그냥 꽁돈이 생긴 게 아니라 내 공간을 확보하면서 종잣돈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 때는 사진 10장 꽉 채우고 상세 설명에 감성 한 스푼만 섞어보세요. 금방 팔려나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이동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웹소설 보거나 게임하시죠. 그 시간에 데이터 라벨링이나 설문조사 앱테크를 하세요. 에이, 그거 해봤자 몇백 원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플랫폼 몇 개만 돌려도 한 달에 치킨 3-4마리 값은 충분히 나와요. 여기서 핵심은 이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저축 계좌로 바로 꽂아 넣는 겁니다. 이런 작은 돈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저축 근육을 만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본업 능력을 활용하는 재능 마켓이에요. 엑셀을 조금 잘하시나요? 아니면 블로그 글쓰기를 좋아하시나요? 크몽이나 숨고 같은 플랫폼에 여러분의 재능을 10,000원, 20,000원에 올려보세요. 처음엔 안 팔릴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지인은 회사에서 맨날 하는 파워포인트 제작 능력을 살려서 주말에만 딱 3시간 투자해 월 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월급 외 수익이 50만 원만 생겨도 여러분의 1년 저축액은 6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건 1년 3천만 원 목표를 향한 엄청난 치트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부업한다고 잠줄이고 몸 상해가면서 하면 결국 본업까지 망치고 저축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100m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업은 무조건 즐겁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돈이 모이는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수입까지 늘렸으니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와요. 주변 친구들은 오마카세 가고 해외여행 가는데 나만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은 현타가 오거든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슬럼프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1년 완주를 보장하는 심리 필살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이 고정비를 줄이고 식비를 아끼고 부업까지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반드시 고비가 찾아옵니다. 보통 6개월 차쯤에 가장 많이 오거든요. 통장 잔고는 한 1,500만 원 정도 찍혀 있는데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인스타그램을 켜면 친구들은 유럽 여행 가고 명품 백 사고 맛있는 거 먹는 사진들이 올라오죠.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무 구질구질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3천만 원 프로젝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뇌가 변화에 저항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저축을 고통이 아니라 근육 성장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운동할 때 근육이 찢어져야 새 근육이 돋아나듯이 여러분의 소비 욕구를 참아내는 그 과정이 바로 경제적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돈을 모으는 동안은 불행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진짜 진실은 뭔지 아세요? 돈이 모여가는 과정을 즐기는 사람은 그 어떤 소비보다 더 큰 도파민을 느낍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내 인생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그 희열은 오마카세 한 끼 먹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관리해드렸던 한 구독자분은 7개월 차에 퇴사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말 큰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세요? 바로 보상데이와 시각화 전략이었어요. 한 달에 딱 한 번은 나를 위해 정말 맛있는 한 끼를 선물하고 매일 아침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1년 뒤 3천만 원이 찍혔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경 설정이에요. 돈 안 쓰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내가 틀린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 하면 외롭지만 같이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멘탈 관리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계부 앱을 활용해서 자산의 증가를 매일 시각화하세요. 숫자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나의 도전을 당당하게 공표하는 거예요. 나 올해 3천만 원 모으기 프로젝트 중이라 당분간 비싼 모임은 못 나가라고 먼저 말하세요.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을 비웃는 게 아니라 응원해 줄 겁니다.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을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경조사나 병원비 때문에 저축 흐름이 깨지면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월 5만 원이라도 비상금 통장에 따로 모아두면 심리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비법은 공개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3천만 원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 밤부터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이 1년 뒤에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나요? 사실 1년에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이 산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넘어본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정부 지원 사업과 알뜰폰을 활용해 고정비를 0원에 가깝게 수렴시킨다. 둘째, 식비를 15만 원 이하로 묶고 도시락과 밀프렙으로 나만의 생존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당근마켓과 재능 부업으로 저축 속도에 강력한 부스터를 단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에 옮겨보세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바로 내 통장의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낱낱이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독 속에 물 붓기거든요. 오늘 밤에 침대에 누워서 카드 명세서와 은행 앱을 켜고 숨어있는 지출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과하게 설정된 보험부터 하나씩 정리하는 게 여러분의 3천만 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공식적인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영상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월급 250 받아서 250 저축하는 게 정말 미친 짓 같냐고요. 이제는 그게 미친 짓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가장 영리하고 위대한 투자라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남들이 유행하는 옷 사고 해외여행 가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 여러분은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세요. 1년 뒤 통장에 찍힌 3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여러분의 뒤를 받쳐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좋은 전략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불씨라도 지폈다면 그걸로 제 역할은 충분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기발한 절약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공유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1년 뒤에 3천만 원 인증 릴레이를 하는 그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지갑을 더 두껍게 만들어줄 강력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파이팅!